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다 이게 얘기했다. 오늘 보조금 다 풀고 그러니까 가네. 오늘 우리 저기 최욱 선생님께서 좀 싫어하시겠다. 오늘 너무 많은 거를 최욱님이시죠. 네. 괜찮아요, 대표님. 아니 최대한 많이 이건 알리셔야 돼요, 대표님. 아니 왜냐하면 이게 돈 문제와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비교섭 단체도 정책 보조금이 나와요. 당에 당에 비교섭 단체 정책 지원금이라는 게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9,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당에서 정책 개발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네.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책 개발비가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쓰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근데 9천만 원 나왔으면 우리가 쓰고 아니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얼마씩 이렇게 주면서 그럼 이렇게 한번 개발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배분하면 되는데 원내대표가 딱 결정 모든 걸 우리가 쓴다. 당대표 빠지라 이거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진짜 이원석 맞네. 네, 이원석 그래서 당했네. 그래서 이제 나름 해서 다음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말의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어요. 왜냐, 제가 대신 그러면 천하람 원내대표한테 부탁했어요. 정책에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대통령 그 부임법, 영부인법, 부임법, 뭐 배우자법 관련된 거를 우리가 하기로 얘기했고 서로 계속 합의해서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연구를 좀 하는 거를 꼭 넣어달라. 네. 어디를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했더니 까먹었대. 그때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약속 받고 그럼 이번 거 할 때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안 된 걸 제일 아쉬웠던 게 딱 이거거든요. 입법을 할 때 정책 회의를 하고 나서 입법할 때 이 세 명한테 막 부탁을 계속해야 돼요. 써야 되니까요. 네. 배지가 힘이 있는 거니까. 배지 그러니까 입법이 안 되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책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해달라라는 걸 분명히 약속했단 말입니다. 근데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비용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비가 하나에 1,000만 원과 800만 원, 900만 원 할 정도로 의원실에서 할 게 뭐지? 라는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한 거 제가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데 나더러 막 돈을 막 허프게 쓰고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치우더라고. 저는 돈을 아껴서 얼마 목표치를 주셔가지고 그 목표치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모아놓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네. 자기들은 이렇게 이 보조금을 이렇게 쓰면서 되게 그러니까 난 나름 되게 큰 얘기한 건데 지금 반응이 별로네. 아니 이것도 큰데 굉장히 심각. 이것도 크고 심각한데 이건 뭐 완전히 당 체계가 완전히 엉망으로 했던 거고. 그러면 내가 또 이상해지는 거 같은데. 근데 아니. 내부의 얘기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아셔야 돼. 왜 공당이면 배지에 힘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그리고 거죠.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개혁신당에 6억 6천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이미. 국민의 보조금이 세금이. 들어가면 제가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뭐 반환도 안 했고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사실. 보조금이 들어오면 청년을 위해 여성을 위해 그다음에 정책을 위해 아마 써야 되는 걸까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썼다라고 얘기하고 그 6억을 다시 모아놨다. 그래서 6억 6천이 있는 건 있어요. 있는 그 이상의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다는 확인을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그래서 제가 당무감사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회계 감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죠.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하겠다. 왜 억울해? 내가 막 돈을 펑펑 썼대. 그럼 이렇게 얘기했다. 허은하 대표가 썼나 누가 썼나 알아봐야겠다. 보자, 한번 보자.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 그 9,200 아까 얘기해 준 정책 보증 9,200만 그래서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의원 3명이 어느 당이 의원들한테 정책비를 그렇게 줘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막 목소리 높였었어요. 그러면 원래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의원 셋이 그거를 n분의 1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이 하나가 돼서 당이 하나 돼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의원은 얼마를 줄 수는 있겠지만 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정도 나라에서 주는 비용이 원래 있으니까 500만 원에 3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걸 한 달 만에 썼다니까요. 한 달 만에 쓴 거예요? 한 달. 그리고 나온 정책이 유의미해요? 혹시 아니면은 뭐가 나름 그 의원실에서는 유의미하겠죠. 근데 근데 보좌관들이 압니다. 이렇게 큰 돈으로 3천만 원씩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참고로 천하람 의원은 의원 된 지 한 6개월 됐잖아요. 한 7개월 됐나요? 네. 근데 그동안에 한 3달인가 4달을 쉬었잖아.
명태균 이슈 맞아요. 때 코빼기가 안 보이고 완전히 아예 정책적인 건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쉬었는데 뭐 아니, 정책이라는 거를 뭐 국민들이 모르니까 알아봐야지 그런 그러니까. 것들도 다. 저는 여튼 억울한 면을 얘기한다면 정책에 대한 비용이 나왔는데도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했으면 그러면 어떤 게 나왔다. 내가 이거 겨우 받은 거야. 뭐래도 했는지 종이라도 달라 해서 한 장 받은 겨우 건데 받으신 거구나 겨우. 다 갖고 와서 당에 나눠서 그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가 억울하다. 아. 예, 그거 되게 억울한 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억울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이준석 의원만의 문제예요, 이거? 아니 근데 그 아니 사당의 문제지 사당. 사당의 문제인데 문제지, 이준석 의원이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사실 팩트라고 보아도 되잖아요. 모르겠어. 이 돈에 대해서 아마 그랬겠죠. 네. 예, 그랬을 텐데 확언은 할 수는 없고. 알아봐야 되죠. 예,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 되는 거지, 거죠.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의원실 거는 사실은 이거는요 선관위도 못하고 어디도 못해요. 이거는 아마 기자들이든 그렇게 가야 될 테고 저희 당내의 회계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를 해서 당이 해야죠, 당이. 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튼 큰맘 먹고 정책을 하라고 비교섭 단체에 준 지원금을 쓰셨다면 당을 위해. 근데 저거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 이거. 저거 개혁신당의 당비가 아니고 예, 세금입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확인이 필요한 거, 어떻게 확인. 대통령 배우자법도 안 해주고 아니 그렇게 그게 윤석열 속상한 거지. 지금 뭐 탄핵해야 된다면서 얘기하더니 아니 그거는 김건희도 보니까 많이 해먹던데. 뭐 김건희 아니 많이 그러니까 해먹었죠. 해먹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해먹었다의 그러니까 문제가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가 해먹었다는 여러분 거지. 해먹었다의 문제보다 예, 그죠? 김건희가 김건희가 해먹었다. 예. 그러니까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예, 겁니다. 당을 그러니까 위해. 해먹었다는 뜻은 그렇죠. 아니고 당을 위해 돈을 써달라. 알아보자는 예. 거지. 알아보자는 거지. 그렇게 요청했던 배우자법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하람 의원은 온라인 투표 어쨌든 해가지고 대표님을 내쫓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요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시작된 거예요? 오늘 시작했고 뭐 80% 으뜸 당원이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원이 아닌 당원 으뜸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도 네, 참여 있겠고. 근데 할 전 수 이게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거 당헌에 보면, 그러니까 당헌은 당의 헌법입니다. 네. 그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이거 가처분 가서 다 깨지거든요. 근데 당헌에는 당원 소환제를 하려면 요건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법을 어긴다든지 저기다 나와 있을 네. 겁니다. 법령을 어긴다든지 저희 읽어볼까요 그대로? 당원은 법령, 당원, 당규, 윤리강령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지난 1월 15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요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원 소환제는 사유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저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몰랐다고 하면은 너무 무능한 거고 알고서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무능한 분은 아니거든 그분이. 알고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네. 알고 했다라고 하면은 언론에 나와가지고 사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저렇게 적혀 있는데 네. 아무 사유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도 저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인기투표, 그냥 하는 거거든. 인기투표를. 그러니까 당원 소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적법한 효력을 부과할 수도 없고 법원에 가면 저 부분은 다 문제를 삼을 겁니다 아마 판사가. 왜 그 쓰여있는 대로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선관위에다가 그 당원 소환 투표를 의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천하람 의원 명의로 막 도장 찍고 막 그걸 다 해서 보낸 거야. 근데 선관위가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이렇게 검토를 좀 하다가 그 다음 날 이거 못 해준다. 당 대표가 허은하 대표고 적법하게 밟아온 게 아니다. 선관위가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지도부가 어떻게 했냐? 이걸 사설 업체, 그러니까 공식 업체가 아니라 그 선관위와 하는 그 업체에다가 따로 이제 가서 선거 시스템을 쓰기로 한 거야.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투표하려면은 명부가 있어야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거든. 그럼 전화번호나 이 명단을 알아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넘어갔을까? 당의 당원 명부가 누군가는 걸 가지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문자를 보낼 거 아니야. 요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이건 안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너무 이거는 법을 아예 안 지키고
그냥 막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동의하지 않은 당원들은 내 정보가 그냥 사설업체에 다 넘어가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신고하신 당원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신고도 그래요?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저한테 있거든. 제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걸 아시는 거죠. 네, 문제가 난 동의한 있거든요.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 개인정보 풀어줘야 되는 동의한 거야. 적이 없는데 내 걸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당원의 명부가 넘어간다는 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당원 여부는 민감 정보로 분류해가지고 엄청 강하게 보호를 하거든요. 거의 의료 질병 수준으로 보호를 합니다. 근데 당원 명부가 지금 사실상은 넘어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이 심각한 부분은 겁니다. 저는 정말 네, 심각한 문제. 네, 대표로서 사인을 한 적이 없어요. 어.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누가 그리고 나오게 이 이거? 비용은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건 이게 내가 지금 비용을 원래는 상관이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근데 지금 거절당한 거야.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고. 그러면 근데 이미 했어 오늘. 네.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사설 시스템에서 진행이 된 거라고 네, 사설에서 보면 되죠. 하시더라고요. 내일까지 하자 아마. 네, 내일까지. 그럼 내일이 되면 이건 거의 뭔가 범죄가 다 완성이 돼.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 어떻게 심각해. 되냐면 지금 범죄보다 그냥 허은아만 끌어내면 돼. 근데 범죄는 그런 범죄인 생각, 거죠. 허나 그런 끌어내리고 생각. 말고는 그들은 네, 그건 이제 법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저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과 불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내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내일 모레 최고위에서 발표를 하겠다는 거고. 그 괴뢰 지도부죠. 근데 그 최고위도 대표님이 원래 소집을 해야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열어가지고 그렇죠.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지럽다, 당대표 어지러워. 호소인 천하람 원내대표가 무리수를 좀 두고 있고 저는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투표 같아요. 갈라치기 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죽고. 네. 이게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국민의힘에서 3년 전에 이준석 축출했잖아. 네. 그때도 이렇게 위법 위헌 정도로 맞아. 하지 않았어요. 윤리위였지. 이렇게 불법으로 하진 않았고 그때도 잘못해서 가처분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이겼거든요. 한 번은 또 졌지만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위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당원 당규의 위반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원 당규 위반은 디폴트 값이고 실정법 위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보다도 근데 못하다는 우리 소리를 들어야 우리 프로그램이 돼. 원래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막 파고드는 거죠. 아니 문제가 나도 너무 모르게 이거 심각해서 모르게 그래.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된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위험한데요. 아니요. 위험한 거. 아니, 대표님. 위험한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있는 건 있는 거지 이게. 왜냐면 대표님 알아봐야지. 대표님은 지금 이제는 제가 듣다 보니까 대표님은 그냥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법을 약간 제가 그래서 무시하- 버티는 거라니까요. 제가 해결할 겁니다. 끝까지 당무검사,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제안들을 했냐면 그 최고위에 있는 분들한테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 하여튼 되게 싫어해. 근데 나의 쇄신안은 왜 싫어해? 나의 쇄신안은 다 비웃음이야. 그리고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공간일을 하자 그랬어. 비웃어. 지금 재보궐이 문제냐고. 대선이 선거 안 하면 뭐해? 대선 때문에. 아. 근데 후보가 있었다고. 우리 나가겠다는. 우리가 특위 만들어서 그 네. 후보를 군을 찾아가지고 세 분을 모셔놨었거든요.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조기 대선이 아니라 재보궐. 아, 4월 재보궐. 2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원래는 선거 대선 없었잖아요. 네네. 대선은 올해 갑자기 생길 그렇지 거고. 올해 있는 한 가지 선거가 4.2 재보궐 선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저희 미리 하고 있었고 후보들도 만들어놨고 이제 공관위를 꾸릴 수 있는 상관이 되면 이제 공관위 꾸리고 후보 등록 받아서 개혁신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구로구청장 후보 네. 그리고 마포의 시의원 그다음에 저쪽에 아산 예, 아산 쪽에 시장 후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상황이 이렇게 재보궐 왜 만들어? 그래서 공관위 어저께 저희가 오늘이죠. 오늘 딱 꾸렸습니다. 아 꾸렸어요? 예, 우선은 꾸렸습니다. 진짜 최고위에서. 왜냐면 진짜 최고 이것도 슬프다. 아니면 괴뢰가 저기는 나왔기 호소인이고 때문에. 저기는 네. 호소인이고 진짜 당 대표가 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져셨던 분들이 이 공관위가 법적으로 꾸려지지 않으면 그냥 개혁신당 이름으로 못 나가요. 그럼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준석과 천하람 두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이준석 의원이 시작했죠. 결자해주로 시작을 했지 처음에. 그 목적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대표님은 당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건데 네. 그 둘은 그럼 당을 깨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왜냐면 계속 화합을 하자 이 사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준석 의원과 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늘 말했던 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였어요. 대표님한테 대표. 당 대표한테
아 내가 진짜 나 오늘 너무 망가진다. MC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오늘 방송. 말하지 마 이러는 거지. 하루 일주일이 방송이네. 저한테 맨날 그래. 하루 일주일이. 친목 방송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예.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정책에 손대지 마. 네, 그런 거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니, 그럼 잘 뭐 하래요? 부족하니까. 뭐 하래요? 그건 손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준석 의원이 했던 그 아젠다에 하는 거, 기존에 내가 의원일 때 했던 문제되지 않는 것들만 계속하고 조직 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그 와중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한 대표처럼 무능하게 놀고 만들어 먹었다 버리는 이런 식으로 아마 프레임이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도 하지 마라. 홈페이지도 못 바꿔. 모두 못해. 팔다리를 다 묶어놨네. 팔다리. 그거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당을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정말 그 제3지대 성공하는 당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대표님 뭐 국민의힘하고 뭐 이 얘기 하던데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란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뭐 그런 말을 할 때도 저는 만약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아뱀 M&A를 할 망정 내가 들어갈 것 같으면 모타로 배지 버리고 나와요. 이 고생을 하고 모타로 다시 들어가. 이분은 배지를 버리고 나오시고. 예, 그리고 저는 원내도 아니고요. 여하튼 저는 어떻게든 구축해서 희망을 보여주고 싶고 디지털 정당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도 못 만들게 해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당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근데 그럴 수도 있. 왜 너무 좀 심하게 했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하거나 간담회 하거나 당의 행사가 있을 때 이준석 의원 본 적 있으세요? 초대를 해도 안 와요. 아마.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투트랙으로 그래요. 원내는 원내대로 힘쓰시고 원내는 원내라는 말도 웃기지만 당은 당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는 보이지 않는 데서 방송이 되든 안 되든 지역을 다니고 막 뛰어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어떤 행사에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한번 와주면 지역에 갔을 때도 사람 모으는 것도 더 잘 되고 우리 당의 지지율도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도와주는 게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당무 개입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겠지. 그냥 긍정적으로 근데 생각했어. 사무총장도 못 하는데 뭘. 그러니까 그냥 저는 긍정적.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뭐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주영 의원도 주요한 데만 왔지 그렇게 막 힘든 데는 안 오고 맨날 조대원 최고랑 저랑 전성균 최고 가끔씩 다니면서 셋이 힘든 둘이 일은 도맡아 그렇게 하셨구나. 힘든 거 다 해놨더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 이렇게 이 마녀 사냥이 갑자기 돼가지고. 근데 이거